네, 개장하고 지금 막 9시 31분 구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핫한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슈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관세에 대한 소식이 다시 한번 나와서 반도체주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호 관세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밤사이에 또 의약품과 함께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다음 주 내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런 가운데 세미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가 174조 원을 돌파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관세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또 이와 부딪히는 게 장비 기업에 대한 캐파가 좀 커질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어온 건데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반도체주 어떻게 보세요? 고민 깊어질 필요 없다 생각해요. 없다? 왜냐하면 장비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분기별 내지는 연간별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엔비디아를 보시면은 엔비디아 실적 성장폭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인데 장비주는 어때요? 아무리 성장했다고 해서 이 전체분을 다 쫓아왔냐? 요거 아니야, 한 요 정도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딱 분위기가 오죠?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느낌인 건가요? 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아야 된다? 더 좋아야 된다. AI로 인해서 상승치가 나왔었던 건 사실 20년도, 21년도 때 이미 1차적인 AI 파동 먼저 벌어졌었을 때 그때 다 올라갔다가 지금 쉬고 있잖아요. 네. 더 못 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한데 일단 어제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관세 이야기를 꺼냈고 반도체 장비 시장 전망은 항상 좋아요. 계속해서 우상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고 반도체 장비주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저금리라고 생각합니다. 저금리. 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레거시향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반도체 장비 수출량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는 AI와 연관되어 있는 쪽밖에 없습니다. HBM 섹터들. 그러다 보니 아직은 좀 변동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AI라고 표현하는 어제 딱 그 극명하게 갈린 게 뭐였냐면은 엔비디아랑 AMD가 갈렸어요. 또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실적 나왔죠. 네. 자, AMD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레거시향에 대해서 뭐 PC향 매출, 뭐 모바일향 매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요. 야, 별로 그렇게 강하게 성장치가 안 나왔네. 안 나왔다. 그렇죠. 1등 독점자는 누구다? 엔비디아. 네. 그게 그대로 유지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차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좀 눌리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자, 관세 얘기로 이제 넘어갈게요. 네. 자, 관세 얘기해보자면은 어제 결과론적으로 엔비디아 1% 내외로 또 아래꼬리 달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관세 이야기 지금 시장이 좀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양치기 소년 트럼프. 반도체 얘기는 언제부터 했다? 올 초부터 했었다. 맞아요. 일주일 내에 발표한다고요? 정말 그럴 자신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반도체 관세를 발표한다? 충격 먹는 건 누구다? 미국. 그렇죠. 네. 우리도 충격을 받겠지만 미국이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테니까요, 결국에는. 그렇죠.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미국 내 생산 공장을 늘려라. TSMC도 지금 3천억 달러 가량 투자하면서 늘리고 있지 않냐? 네. 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미국 내 반도체 수입 의존도는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대처가 단시간 내에 바로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 나오면 당연스럽게 일단 아시아를 겨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만, 그리고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레거시향입니다만 이전부터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동맹국 3국을 노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장 초반 시작하고 삼성전자 먼저 밀리고 있습니다. AMD도 같이 밀렸다 보니까 마이너스 1.8% 내외로 변동성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당장 추세 이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68,000원 내지는 67,000원대 지지하는지 여부가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고요. 반도체 관세 나올까라고 생각하면 저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찌 보면은 이 관세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근데 앞선 시장에서 일부 눌림 형태 내지는 차익 실현 형태가 벌어지면서 시장이 조금 일부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실게요. 네, 하이닉스요. 자, 그렇죠. 엔비디아는 가는데 SK 하이닉스는 왜 떨어지나요? 그렇죠.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1.3% 내외로 눌리고 있습니다만 지난 직전 저점은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모습 보시면은 시장도 지금 긴가민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만큼 아직은 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왈가왈부하면서 이슈 있을 바에는 그냥 좀 쉬어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 종목을 저도 소개시켜드린 지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변동성 내지는 상승폭에 대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면은 저는 제가 원하는 거는 뭐 아까 말씀해주신 반도체 장비주들 덜 간 종목들 얘네들이 모두가 다 같이 그냥 손에 손잡고 그냥 우상향하는 모습을 제일 원하거든요. 동반으로 상승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그때가 네. 가장 좋습니다. 어. 근데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어제 미장에서도 엔비디아, AMD 그리고 인텔은 또 왜 갑자기 올라가나요? 거꾸로 달리는 모습들 완전히 지금 개별 장세이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는 일단 잠깐 좀 유의하실 구간이 왔다는 점 꼭 상기하시면서 결국에 반도체는 항상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려도 된다. 결국에는 우상향한다. 네. 라는 거는 반도체입니다. 왜? 반도체는 경기주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야기를 한다면은 네. 충격은 올 수 있습니다. 8월 중순 내지는 말쯤까지 이벤트가 쏠려 있어요. 관세 발표 이벤트 그리고 잭슨홀 미팅까지 여러 이슈들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일단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관세도 다시 한번 협상 카드로 부각이 된다라면은 충격은 단기적일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서 빠른 또 반도체 내지는 저금리 구간 와서 전체적인 시장 올라가는 모습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도 일단 현 시점에서는 개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관세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관세를 뚫고 나아가주는 화장품주도 있습니다. APR의 실적도 나왔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845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00% 넘게 올랐다라고 해요. 시장 예상치도 상회를 했다라고 하는데 연결해서 화장품주 함께 살펴보시죠. 중소기업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증가한 가운데 이 안에서도 화장품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화장품주 투자 전략도 한번 짜보고 싶어요. 관세 무풍지대로 볼 수 있는 게 또 ODM, OEM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투자하기 제일 적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 적기다. 그렇죠. 만약에 시장 내에서 악재성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 충격이 온다. 그냥 예시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8, 9, 10월 달 5년 기준 내 평가 내에서 국내 증시가 가장 하락분이 나왔었던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 눌린 구간이 나왔을 때 거꾸로 움직여주는 게 뭐예요? 환율이 올라가 주잖아요. 네. 거기에서 환율 수출주로 부합받는 애들 누굽니까? 화장품. 오. 그러니까 좀 회피성으로 따졌었을 때 지금 들어가기도 아직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괜찮다. 지금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APR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오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빠른 상승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론 완전 좀 개별적이긴 해요. 네.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도 현재 5%가량 상승분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그대로 또 빠르게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APR, 펌텍코리아. 지금 해외 수출 비중이 좀 높다, 내지는 수출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소식이 붙은 이런 개별 화장품들, 내지는 추세가 살아있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승분 만들어주고 있는데 APR 한번 보실게요. 네, APR이요. APR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저도 실적 발표 빠르게 좀 확인을 해봤는데 영업이익 상승치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탈 없이 윗꼬리도 달지 않고 그대로 강세 유지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이쪽이 현재 주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네. 화장품주에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르겠어요. 어디께 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콜마, OEM, ODM 섹터 코스맥스도 오늘 기준으로 상승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낙폭 구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반등 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 일단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모릅니다 하면은 당장 일단 회피는 해두자. 그 점 꼭 상기하시면서 화장품 쪽은 회피하기 좋은 섹터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지금 진입도 적기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서도 ODM, OEM, 위탁 생산 개발 업체도 한번 눈 담아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렇게 이슈 두 가지 한번 톱아봤습니다. 오늘 들어가 볼 종목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좀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게 관세라는 재료가 다시 한번 추가가 됐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 볼 종목이 어딜지도 궁금한데 어디 편입하실 거예요? 관세 이야기가 결과론적으로는 공급망에 관련된 재편 구간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공급망 재편 내에서 불이 붙이고 있는 섹터가 원자재거든요. 오. 원자재 중에서도 히토류가 불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 가지고 나왔고요. 자, 현재가 14,78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지금 뉴스로 또 에코프로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2차 전지주들이 또 불을 붙이려는 모양입니다. 자, 포스코 엠텍이요. 자, 포스코 엠텍 2차 전지에서 항상 좀 아쉽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실적은 잘 나왔고 흑자 전환에 대한 시도 이제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 오케이 좋다. 하지만 업황이 쉽지 않다. 업황 개선에 대한 그렇죠. 그게 기대감까지는. 아쉽다라고 해서 제가 2차 전지 안 건드리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네. 근데 포스코 엠텍까지 나왔습니다. 왜? 포스코 엠텍 비철금속, 리튬 그리고 히토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원자재다라는 쪽에 일단 주목을 해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네. 자, 미중 무역 분쟁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휴전과 같은 협상 구간에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만 중국 내에서 히토류 규제는 아직도 지속 중이죠. 자, 히토류라고 하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까지 다뤄왔었던 이슈가 뭐가 있습니까? 전쟁 쪽.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휴전 압박을 넣는 것도 우크라이나에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히토류에 대한 이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네. 최근에 압박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히토류는 방산, 반도체 전체적인 시장 내에서 모든 규소와 이 모든 원자재들이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국이 수출 규제를 아직 완벽하게 해제를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2회 국가로 가야 됩니다. 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호주까지.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호주 그리고 미국 내 광산 히토류 광산 보유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10불에서 60불까지 6배 뛰었습니다. 오. 그래서 히토류가 지금 일단 공급망 재편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개발과 그리고 자원 개발과 관련된 모습 그리고 히토류에 대해서 원자를 확보하는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만큼 원자재도 상승 가능성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가격 전략은 지난 고가 돌파 나오는 다음 저항대 18,0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3,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포스코 엠텍 편입해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000원 라인 잡아드렸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꼼꼼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아직까지는 코스피 0.48% 하방 압력 받아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6% 하방 압력 받으면서 약보합권 지나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장 대응도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